도윤은 어머니 미정의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길은 한적해졌습니다. 차 안에는 말이 거의 없었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운전대만 바라본 채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도윤은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얼굴이 굳어 있을 때는 질문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외곽의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는 녹슨 차량과 고철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기름 냄새와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동을 끈 뒤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내려서 기다려. 미정은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과 나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미정은 트렁크를 여는 척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 좀 하고 올게.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은 도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통화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은 낯설게 굽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고철 사이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전화를 귀에 댄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것 같았지만 미정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몇 걸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냈고 곧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습니다. 미정은 사이드 미러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는 기울기 시작했고 폐차장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보았지만 배터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공책 하나와 연필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둘이 고철을 옮기다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애가 왜 여기 있어? 주인 애인가? 그들은 도윤을 힐끗 보며 수군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폐차장 안쪽 컨테이너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아이와 빈 도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혼자냐? 박노인은 단정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도윤에게 손짓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자. 도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낡았지만 바람은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차가 떠나던 장면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삶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폐차장은 이른 시간부터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쇠를 자르는 소리와 엔진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컨테이너 구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피곤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밖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작업자 몇 명이 아이를 보고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어제 그 애네. 진짜 혼자 남은 거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른들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표정에는 경계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은 빈 플라스틱 통과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나사, 볼트, 전선 같은 작은 부품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곧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마모, 같은 재질끼리 모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도윤의 손놀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박노인은 도시락 하나를 도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도 도윤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엔진이 분해되는 순서, 부품이 고장나는 지점, 어른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에게 폐차장은 어수선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구조물이 해체된 교과서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업이 잠시 멈췄습니다. 발전기가 갑자기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쳐본 기계였습니다. 박노인은 도윤을 컨테이너 안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도윤은 발전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를 한번 듣고 연기를 한번 본 뒤였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발전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은 그를 말리려다 멈췄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연결이 끊긴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임시로 접촉을 맞추자 발전기가 짧게 반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놀라서 가까이 모였습니다. 완전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도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것이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폐차장에서 그는 살아남는 법뿐 아니라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의 일상은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해체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박노인은 일부러 도윤을 여러 작업 구역으로 보내 관찰하게 했습니다. 도윤은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구조와 흐름을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분해되는 순서를 한번 보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폐차장 한쪽에 오래 방치된 승합차가 들어왔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체 대상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익숙하다는 듯 바로 분해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그 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외형보다 내부 구조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진룸 아래쪽을 오래 살폈습니다. 도윤은 박노인에게 다가가 허락을 구했습니다. 말은 짧았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공구를 빌려 차 앞에 앉았습니다. 작업자 몇 명이 호기심에 가까이 모였습니다. 아이 손에 공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엔진을 전부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부분만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연료 공급 라인과 점화 계통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한 부품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내부가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같은 규격의 부품을 고철 더미에서 찾아냈습니다. 임시로 교체하자 엔진이 반응했습니다. 짧은 소음 뒤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작업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와주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공업고 학생 둘이 폐차장을 찾았습니다. 과제 자료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작업을 지켜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차량 구조를 설명하는 모습은 또래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영상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세상이 이 아이를 너무 빨리 알아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철 사이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은 원룸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흐렸고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독촉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며 날짜만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임시로 나가는 일터와 집을 오가는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묻는 질문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도윤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선택지가 없었다고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공학자의 인터뷰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 이름이 잠깐 스쳤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라는 두 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그의 성장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자랐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미정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미정은 화면 속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매와 턱선이 분명히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뉴스 화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떠나던 순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다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일터의 손님이 같은 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의 성공을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는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고 실수는 잦아졌습니다. 결국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빈 방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선택의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도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차장의 고철 냄새 대신 연구소에 소독된 공기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대형 연구소의 핵심 개발 구역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그의 동선에는 항상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었습니다. 도윤이 설계에 참여한 장치는 이미 여러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구조는
기존 방식을 뒤집는 수준이었습니다. 상급 연구원들조차 그의 판단을 먼저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도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천재, 이례적 성장, 폐차장에서 시작된 성공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기사에는 항상 그의 과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인터뷰 요청을 최소한으로만 수락했습니다. 질문이 개인사로 향하면 답을 피했습니다. 표정은 늘 차분했고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도윤은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감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늦은 밤, 도윤은 혼자 설계 도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조였지만 그는 항상 다른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멈추면 과거가 따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안부와 필요한 지원만 오갔습니다. 폐차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신원이 불분명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담 요청을 반복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고 자세는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언젠가 올 장면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공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선택의 순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보안팀의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면 속 인물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연구소 앞마당은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에는 동요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폐차장의 냄새, 차가 떠나던 소리, 그 뒤의 정막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몇 걸음 떨어진 채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어깨는 안쪽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손은 가방 끈을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은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도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로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먼저 움직이려 했지만 도윤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미정 앞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상대를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질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방향을 바꿔 로비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미정이 그 뒤를 따르도록 시선으로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비원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소의 유리문이 닫히며 내부의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이 아니라 정리의 단계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구소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미정은 몇 걸음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앉으라는 말이 없었기에 서 있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먼저 벤치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분노도 기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을 앞둔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폐차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불행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흐느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시간은 지나갔다는 듯 보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규정하는 말 자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서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선언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도윤은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기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떤 도움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택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미정은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도윤의 인생에 기대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도윤은 분명히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인사는 과거에 대한 작별이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연구소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일정표에는 없는 이동이었고 동행도 없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폐차장은 예전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철 더미는 구역별로 나뉘어 있었고 바닥은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름 냄새는 남아 있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작업대 옆에서 손을 닦다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움은 잠깐이었고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폐차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때 잠을 잤던 컨테이너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문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폐차장 설비에 대해 짧게 확인했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위험한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폐차장에는 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의 지원이었습니다. 어떤 이름도 붙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다른 도시의 작은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헤어진 뒤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기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미정은 단순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거를 잊지는 못했지만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후회는 평생 안고 가야 할 몫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매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했지만 어디로 갈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폐차장은 여전히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시작됐지만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